40대 여성 김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고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혼을 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까지 행사했는데요. 김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성은 또 폭행을 한다면 1억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성의 폭행은 계속됐고 결국 김 씨가 그를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났는데요. 김 씨는 헤어진 남성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는데요. 김 씨는 법적 배우자가 있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성이 썼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요. 6년간 함께 살다가 얼마 전에 헤어진 40대 사실혼 부부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 일단 이 살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6년 전에 한 남성을 만났고요. 그 남성과 6년 동안 이제 사실상 부부 관계로 지냈었는데 이 지내는 과정에서 실제 부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남성에게. 그러니까 혼인신고까지 하고 산 부인이죠. 그런데 이 남성한테 이제 그 부분을 따져 물으니까 우리 지금 무늬만 부부고 지금 이혼 소송 진행 중 곧바로 이혼을 할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할 줄 알았어요. 이혼을 할 줄 알고 이제 쭉 같이 6년 동안 살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와 똑같이 생활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뭐 사연 보내주신 이제 여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성이 그 아내 얘기인데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뤘죠. 술만 마시면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그런 스타일. 이 사람도 평소에는 멀쩡하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이제 분노 조절장애가 안 되나 봐요. 막 화를 마구 내고 완전히 그걸 말리는 아내를 뭐 폭행하는 건 뭐 기본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조만간 이혼할 거야. 다 돼가? 이혼 다 돼가? 곧 끝나가? 이러면서 자꾸 미루고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 이 아내는 이제 법률상 아내는 아니지만요. 사실은 아내는 이거 폭행에 이혼도 지속적으로 안 하고 이거 안 되겠다. 헤어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또 180도 변해서 사정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애원을. 그러면서 또다시 폭행을 내가 한다면 그때는 1억 원 줄게. 이러면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 효력가 없다고 자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서를 작성해서 주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실혼 아내 같은 경우는 그 각서 받고 또 바뀌었어요, 마음이.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끈끈한 정 때문에. 어느 정도 정 때문에 저렇게 또 한 번 믿어보고 또 속고 또 믿고 속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 남성이요. 사실은 남편이죠. 폭언 폭행을 이제 휘둘렀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이 여성이 남성을 고소까지 합니다. 네, 고소할 정도의 폭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뭐 아무리 뭐 빌면 빌고 애원하고 뭐 1억 원 준다 각서를 써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또다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폭언과 폭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하는 일에 이르렀고 결국 6년 만에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파탄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자기에게 했던 말, 각서 여러 가지를 내밀면서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전에 썼던 각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한다 그랬고 결국 안 한 것, 이혼한다 그래놓고 이혼 아직까지 안 했죠. 안 한다 그러고 한 것, 폭언 안 하겠다. 그럼 계속했죠. 이것들을 내밀면서 자신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서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써주지 않았냐 하면서 각서를 내밀었는데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이 남성이? 확 바꿨죠 말을. 위자료 못 줘. 위자료도 못 줘. 그 위자료 못 주는 이유는 네가 나를 고소해서 내가 처벌받아서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았으니까 위자료 줄 필요 없으니까 위자료 못 줘. 그다음에 재산 분할 관련돼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엄연히 법적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도 아니야. 그냥 너하고는 단순 동거야. 사실 단순 동거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 동거라고 우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철석같이 믿었던 각서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각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사실은 말이야 그때 너한테 돈 줄 생각 추호도 없었어. 다만 헤어지는 거 내가 임기응변으로 막으려고 내가 거짓말로 적당히 써준 거야. 이러면서 각서의 효력마저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런 거네요. 6년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송두리째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실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든 관계를 부인한다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 되나 그런 허탈감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진짜 사랑했기 네. 때문에 6년간 버텼을 겁니다. 이혼한다는 말도 믿었을 거고 폭행해도 사람 변하겠지. 저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진짜 화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실제로 그 DSM에 옛날에 화병으로 한국 이름으로 화병이라는 이름이 진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교 문화권의 여성들이 참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병인데요. 밥을 먹어도 체하고 명치끝도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참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필 각서도 있겠다. 위자료 한번 받아보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단단히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마음을 먹고 특히 이제 그 사실은 남편까지 이제 고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성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중원적 사실혼 관계인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쓴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위자료. 네. 일단은 그래도 사실혼 관계인데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국가죠. 예. 그래서 법률혼이 하나 있으면 두 번째 사실혼은 아예 사실혼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용어를 만들어낸 게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용어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거예요. 법률상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저 여자랑 살아도 돼라고 허락을 해도 사실혼을 인정 안 해줍니다. 예. 허락을 해줘도.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제 원래 법률상 배우자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어요.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자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배우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혼이 아니라 그냥 단순 동거입니다. 네. 단순 동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동거.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또 극히 또 예외적인 상황은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데 예외적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법률혼이 거의 형해화돼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두 사람 그 법률혼 관계가 수십 년간 아니면 오랫동안 거의 단절이 돼가지고 거의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입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은 동거 내지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사실혼 해소랑 완전히 무관한 거죠. 그런 정도 청구로 하면 몰라도 사실혼이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해소될 때 하는 재산 분할이나 이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부간의 어떤 관계라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혼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을 경우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사실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법적으로 좀 네. 판시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네.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단어고 이름에 사실혼이 들어가니까 마치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 같은데 네. 아예 혼이 두 개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건 인정을 안 아예 해준다는 안 의미로 하겠다. 그렇죠. 나온 용어가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변인들이 누가 봐도 저 두 사람은 무늬만 부부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법률혼이 하나가 살아있는 순간에는 정말 행방불명돼서 사실상 이거는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도 도저히 없고, 같이 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보호를 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중혼적 사실혼이 허용이 돼서 뭐 이혼도 되고 재산 분할 되면 그럼 일부 다 처리해야 되죠. 저는 김복준 교수님 질문할 다부 때 일처제가 될 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있어요. 사실이 있네.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꼭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알려줘요. 행방불명 정도는 네, 돼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각서 네. 뭐 1억 원 준다라고 각서를 썼다라고 하는 건데 각서도 좀 인정받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각서가 이제 1억 원 뭐 이렇게 써놨는데 각서는 100% 1억 원을 다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1억이라는 게 아니면 각서가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억까지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동거 기간이라든지 폭행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그 각서를 참고 증거로 해서 예, 예.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는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법률을 이렇게 냉정한데 백성배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삶도 있잖아요. 6년이라고 하는 삶이 있는 건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여자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호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깨고 아. 그렇게 동거를 했더니 여성의 잘못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제가 좀 되는 냉정하게 자기 말씀드리지만 책임이지 뭐. 근데 다만 아까 박준변 설명해 주신 걸 조금만 제가 부언을 해드리면 이게 원래 우리가 이 특정한 손해가 발생할 때 이렇게 손해배상 나중에 이게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우리 얼마 이런 일 발생 얼마 배상 이게 그 각서예요. 그 네.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가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과다하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1억은 절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가 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원 이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이 만약에 이렇게 뭐 6년이든 1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반대도 마찬가지죠. 법률적 보호는 네.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오늘 좀 알려드리면서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